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철근값이 또 상승하고 있다? 또는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 전망과 건축공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한동안 철근값이 거의 2배까지 치솟아오르고 덩달아서 창호와 목재 등 건축 관련 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 등을 짓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를 하는 회사와 현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저는 그 당시 이 철근값 폭등에 따른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와 철강업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가 했는데, 최근 철근값이 또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요즘 상담하는 곧 건축을 하려는 여러 건축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철근값 등을 비롯한 건축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그 추이와 건축공사비,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공사계약과 공사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철근 등 건축자재비가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공사비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땅값과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히 민감한데, 철근값이 작년 말에 톤당 70여만원 하던 것이 몇 개월 전에는 150만원 가까이 오르고, 이마저도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는 데다 창호 등 철물 관련 자재와 목재값 등이 덩달아 올라 많은 건축주들과 공사 관계자 등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업계 등의 노력으로 이 철근값이 톤당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동안 가격이 안정되는가 싶었으나, 최근 예상보다 짧은 장마로 비수기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수요가 폭증한 데다 일부에서 사재기마저 벌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또다시 120여만원까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고, 목재 등의 가격도 비슷한 상황으로 곧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의 경우에도 최근 8월 중순 착공을 예정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철근값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철근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재기라든지 주요 건설사들에게 불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도록 철근을 비롯한 건축자재 유통 현장 점검에 다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수요 대비 약 10만 톤이 넘는 철근이 공급돼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관측하며, 세부적으로 하반기 철근 수요는 작년보다 약 9%가량 늘어나지만 철근 공급은 1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철근 수요 증가와 특정 기간의 수요 쏠림 현상, 일시적인 철근 공장 가동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철근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금년 초 철근값 폭등으로 아파트 공급마저 불안해져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는 염려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차차 안정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또 철근 등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사비의 55 내지 6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고, 또 이 가운데에서 철근과 목재 등은
자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건물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설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4층에 200여 평 규모의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인 경우에는 대체로 70 내지 80톤 정도의 철근 물량이 필요하고 이때 만약 톤당 100만원인 경우에 전체 철근 자재값은 7 내지 8천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약 5 내지 6%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과 같이 철근값 파동이 심해서 상승된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만약 톤당 10만원이 오르는 경우에 이에 따르는 관리비 등 경비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원이 오르는 것이고 금년 초와 같이 2배가 오른다고 한다면 무려 7 내지 8천만원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오르는 폭이 어느 정도냐는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업계 등의 노력으로 이런 정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상담하신 어떤 건축주처럼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불안심리 조장과 적절한 공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변동이 심한 최근의 건축 관련 자재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이에 따른 지나친 불안심리나 또 일부 잘못된 업체 등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 또는 일부 유통업체의 사재기 등이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2배 정도로까지 오른다면 몰라도 약간 오르는 정도라면 아파트같이 수천 톤 정도의 철근 물량이 소요된다면 몰라도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 등과 같이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폭등이라는 등 지나치게 부풀려 말하면서 마치 공사비가 상상 위로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저와 이런 문제로 상담하신 분과 같이 건축을 포기하거나 유축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일부 업체나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는 이러한 풍문으로 건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철근값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 등은 매년마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건물을 지으시려는 계획이 있거나 빈 땅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짓는 것이 건축비도 그렇고 비싼 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요즘과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르내리는 자재값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계획이나 사정에 따라 진행해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은 언제가 건축 시기로 좋으냐는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건축 시기란 자재값 등의 영향보다는 대체로는 기후적인 요인과 자신의 계획과 사정 등에 따라 결정하되 우리나라의 기후로는 구정이 지나는 2월 말 또는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혹한기와 장마를 피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합리적인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이 철근값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안정되는 것이 반복되자 바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과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 모두 공사 계약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계획된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요즘은 양측 모두가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당사도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몇 달 전에 시작을 하려고 한 공사를 며칠 전에야 계약을 한 것으로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철근값을 계약 당시에 철근값으로 정해서 공사 내역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근값이 폭등했다가 약간 내리고 현재는 또 톤당 110여만원으로 다시 올라 얼마로 단가를 정할지 어려워 일단 철근의 최근값인 톤당 110만원으로 책정하고 철근이 현장에 반입 당시의 시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계약을 한 것입니다. 즉 철근은 기초공사, 1층 공사 등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에 반입되므로 그때그때의 반입 단가로 정산해서 지급키로 한 것인데 물론 예전과 같으면 해당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철근 공급업체에 일괄 계약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철근값 변동이 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현장 사정상 한꺼번에 모든 철근을 반입할 수도 없으며 또 철근값이 앞으로 하향 안정될 추세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양측 모두 공감해서 이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나마 현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나 시공을 하려는 업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건축주 지급 자재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주 지급 자재로 조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 성격이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공사에서 일정한 자재나 장비를 조달청에서 시공업체에 일괄 지급해 주는 것과 같이, 요즘과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철근이나 엘리베이터, 에어컨, 특히 주인 가구의 주방이나 드레스룸 등의 가구를 건축주가 직접 발주해서 시공자에게 조달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에도 주인 세대의 싱크대 등 주방 가구나 드레스룸 등은 계약하는 공사 범위에서 제외시켜 건축주가 선호하고 직접 선정하는 아이템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부들의 특성상 자신이 선호하는 색깔이나 자재, 특히 싱크대 구조 등을 이런데 감각이 떨어지고 각자 생각이 다른 시공자가 선정해서 시공하다 보면 주로 주부들과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철근도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주 지급자재로 조달하는 것이 건축주나 시공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조달하는 아이템의 자재비나 공사비에 대한 관리비나 이윤, 경비 등이 원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공업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 등의 문제는 시공자가 아닌 그런 아이템을 지급한 건축주 책임으로 한다면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의 추이와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철근 등 건축자재비가 또 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 추이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불안심리 조정과 적절한 공사 시기, 네 번째로 합리적인 공사 계약 방법, 또 마지막 5번째로 건축주 지급자재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필품이나 건축자재 등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요인은 다양하지요. 특히 금년 초 철근을 비롯한 창호, 목재, 레미콘 값이 오르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충격으로 하락했던 원자재 가격이 금년 상반기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요는 급증한 데다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수직 상승했거나 생산 공장의 설비 교체나 파업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었는데, 사실 평생 동안 건축을 하면서 금년과 같이 단기간 내에 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혼란을 당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가를 관리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 그리고 각종 경제 흐름이 일시적인 폭등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으로 금년 들어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목재 가격의 경우에는 6월에만 40% 넘게 폭락을 했고, 알루미늄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전문가들은 그간의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일시적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 현상에 특히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일부 업체 등에 부하 뇌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과 또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 적어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